블로거들 중에요. TV 드라마 리뷰어 블로거들이 있어요. 일단 드라마 보시고 나서 드라마에 대한 간략한 뭐 후기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사진만 가지고 후기를 쓰자면 조금 리얼감이 떨어지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일단 드라마 움짤이라고 입력했고요. 엔터하고 눌러주시고 일단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드라마 움짤 리뷰어거든요. 어떤 드라마가 있고 그 드라마에 이런 식으로 사진 대신 움직이는 GIF예요. 영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이면 제가 클릭을 해야 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들어왔는데 바로 사진이 보이죠? 저희 핸드폰으로 움짤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포토샵으로 한 편의 영상 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움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드라마를 미처 다 못 봤어도 간단한 스케치한 것만 보고도 대략 이런 드라마의 흐름이 있었구나라고 조금 더 보시는 분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사실 이렇게 쓰는 거 불법이긴 하잖아요. 영상 돈 주고 어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서 그 영상으로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뷰는 여러분 이거 사실 동영상이라서 불법이지만 드라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홍보해 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글이 나쁜 느낌으로만 쓰여지지 않고 칭찬 느낌으로 쓰여지면 큰 탈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리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동영상을 레이어로 하나씩 그림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화면에서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하시고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하고 누르셔도 괜찮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새 문서 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웹용으로 그 다음에 웹용 대형으로 해서 일단 제작하고 눌러서 이런 화면으로 일단 맞춰놓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낮은 버전은 이런 화면에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 화면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자,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어떤 비디오를 갖고 올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해당 영상을 선택해 주시고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온 거죠. 이 영상 모두를 다 움짤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시작부터 끝까지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저희는 일부의 컷을 움직이는 GIF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범위만 이라고 하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바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커가 있거든요. 실제 가져오는 아이는 이 마커 부분이 지정하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느 부분을 가져와야 될지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어디까지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플레이 이렇게 누르면 영상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주인님 됐어. 동거연애는 서로 못 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서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위치를 맞춰 놓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 그럼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인님.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만약에 가져오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마커를 여기까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냐면 처음부터 이 지점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보이실 거고요. 자, 레이어 한번 봐주시면 레이어에 이렇게 들어온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 총 17장으로 화면이 이렇게 들어왔나요? 아니죠? 더 있네요. 위쪽에 이렇게요. 총 77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온 거랍니다. 자, 창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타임라인이란 메뉴가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얘는 한 장의 이미지를 됐나요? 0.03초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많은 양의 사진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얘는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진짜 77장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저장했을 때 용량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이즈를 그대로 쓰시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이미지에 가셔서 이미지 크기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이미지 전체를 좀 작게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용량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한 400 정도로만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400 사이즈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장을 할 건데요. 여러분, 움직이는 GIF라고 얘기하지 움직이는 PNG 이런 용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이미지는 유일하게 GIF라는 포맷밖에 지원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이 카카오톡에서 쓰시는 이모티콘은 전부 다 움직이는 GIF잖아요. 그래서 다 GIF로 되어 있는 애들이랍니다. 자,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하냐? 파일에 가시면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거기 웹용으로 저장이란 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GIF 포맷만이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GIF로 저장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GIF는 색깔이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다 만들고 나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드라마 움짤이라고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움짤 1로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되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화면은 움직이는 GIF로 제작이 완료가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을 하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비디오 프레임 레이어로 해주시면 되고, 같은 영상을 열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하겠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커를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시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마커를 한 이쯤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의 상태가 GIF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알아서 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보시면 74장의 이미지로 만든 거다라고 아실 수 있겠고요. 자, 이미지 크기 하고 눌러주시면 되고, 아까 400으로 만들었으니까 저는 얘도 400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진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저장하실 때에는 파일에 내보내기 웹용 레거시 해주시면 되고, 반드시 GIF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장해 주시게 되면 되겠죠? 자, 확인. 그러면 현재 이미지도 움직이는 GIF로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장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사진으로 저장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화질은 아까보다 좀 떨어진 거는 느껴지시죠? 칼라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자, 이번에는 포토샵으로 동영상을 레이어에 가지고 와서 약간의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해주시면 되고,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라고 하는 메뉴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영상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어느 부분을 가져올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비눗방울 장면쯤인 자, 요쯤 위치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 마커가 이렇게 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마커는
비눗방울이 좀 풍성하게 많이 처리되는 한 요쯤에다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첫 화면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무런 도구도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창에 가셔서 작업 영역에 가셔서 필수라고 하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전체적인 화면이 이렇게 필수 화면으로 나타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에 지금 보시면 얘는 9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와 있죠? 혹시 타임라인이 화면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창에 가셔서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풀려 있으면 없잖아요. 다시 창에 가셔서 타임라인 하고 체크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너무 큰 이미지라 용량 90장짜리 이미지의 용량일 거니까, 자, 이 화면은 90장짜리의 이미지 용량인 거니까 너무 크겠죠.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일단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로 길이는 제가 6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아래쪽에 보시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버튼이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리되시겠죠? 저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뭐 TV다라고 생각하시면 TV 채널 로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름이요. 늘 이곳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1번 프레임을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채널 로고를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레이어 90번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레이어는 선택한 레이어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저는 도구 중에 타원 도구를 선택했고요. 이런 식으로 로고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T2를 이용해서 스페인 광장이라고 글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클릭해 주시면 되고 스페인 쓰고 제가 광장 이렇게 썼습니다. 범위 드래그해서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문자 패널인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패널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줄 간격은 조금 벌려서 36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 나와주시면 처리가 되겠죠? 그래도 글씨가 좀 큰 것 같죠? 이럴 때에는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씨를 이미지처럼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치가 잡히겠죠. 자, 플레이 밑에 버튼을 눌러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는 다시 잠시 멈추고요. 다시 저는 1번을 여기서 프레임에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레이어는 지금 보시면 글씨 쓴 레이어 제일 상위 레이어에 있죠. 자, 이번에는 다시 이 아래쪽에다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씨 크기는 한 36, 48 뭐 이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48로 했고요. 글씨 색깔은 일단 흰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눗방울 쇼라고 입력해 볼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갔겠죠. 자, 이동 도구 누르시고 해당 글씨를 이렇게 움직이셔서 적당한 위치에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라고 하는 패널 하단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인 FX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획이라는 거 넣어서 주변에 약간 검은색 계통의 색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실 거예요. 자, 플레이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씨는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이 움직여서 현재 어떤 상황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하는지가 나타나겠죠. 자, 저는 잠깐 멈췄고요. 다시 1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비눗방울 쇼라고 부르는 이 글씨가 처음 한동안은 안 나왔다가 서서히 나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1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15프레임 정도를 제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15개의 프레임이 이렇게 잡힌 거죠. 이때 비눗방울 쇼는 눈을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16번 프레임을 다시 선택했고요. 이때 저는 여기 불투명도라고 되어 있는 이 투명도 보이시죠? 여기를 10으로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17번에는 20, 18번에는 30, 19번에는 40, 그리고 20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가볼게요. 80, 그리고 21번에는 90으로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1번을 선택한 다음에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앞에는 글씨가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글씨가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아까 글씨 나타나는 15번, 16번, 17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글씨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이렇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의 효과 같은 느낌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하시면 조금 여러 상황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일단 편집이 가능하다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한 아이를 저장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되시면 파일에 가셔서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고 웹용으로 저장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GIF로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 사이즈도 있고 이미지도 90장이나 됐기 때문에 얘가 생각보다는 좀 용량이 크게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는 이 위치에 비눗방울 쇼라고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저장이 완료됐겠죠. 자,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비눗방울 쇼라고 하는 GIF를 더블 클릭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뒤쪽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움짤 이미지 만들어 놓은 걸로 저희가 리뷰 글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눌러주시면 되고 글쓰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목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드라마 리뷰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 템플릿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템플릿이라고 보이실 거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템플릿 종류가 나타나겠죠. 이때 내가 만든 템플릿인 내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되고 저장해 놓으신 드라마 리뷰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라마 리뷰 작성 화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시 제목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저는 이곳에다가 지금 제가 쓰려고 하는 애가 오 주인님 드라마 리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다가 드라마 리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메모장에다가 미리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복사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겠죠.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줄거리는 아니라서 이 부분을 제가 컨트롤 X로 자르고 이 위치에다 컨트롤 V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줄거리라고 하지는 않고요. 제가 드라마 정보 알아보기로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출연진 인물 관계도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떤 인물 관계도를 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미지를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쓰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네이버에서 오주인님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검색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오주인님을 눌러주시게 되면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내용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이때 제가 등장인물, 프로그램 정보 이런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 눌러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도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 이 부분을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롬으로 하셔야 이 메뉴가 나오지 만약에 익스플로어로 하시면 속성에 들어가서 주소를 따로 복사해 오셔야 돼서 불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주셨고 그리고 이 위치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네이버 스마트 에디터가 크롬 버전으로는 존재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크롬에 추가합니다 하고 누르시고 확장 프로그램 추가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네이버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에디터가 추가가 됐을 거예요. 저는 다시 이곳에 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MBC에서 제공해 주는 그림 그대로를 링크를 받아서 그냥 가지고 온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든 이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요 위치에 제일 위 위치에다가 우리가 만든 움짤 GIF를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진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드라마 움짤 GIF를 열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저는 한 장을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고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열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한 장이 더 들어오겠죠. 뭐 이걸 나란히 놓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려서 나란히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영상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움짤이 처리가 돼서 그래도 약간 영상처럼 어떤 상황인지 금방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상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사진이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겠죠, 당연히. 그러니 간단한 설명문 같은 것들을 이 아래에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자, 움짤이라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한 거라서요. 저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일단 넣어보고 그리고 저는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 리뷰라고 하는 코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이미 이민기, 나나, 강민혁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써놨던 글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시요. 제가 중간에 글 쓰면서 이렇게 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해시태그로 인정이 돼서 아까 보셨다시피 발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제가 붙여놨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해시태그가 더 필요하다면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오주인님 드라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오주인님 정도만 써보죠. MBC 수목 드라마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시태그 넣으셨으면 발행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영상이 아닌 사진이지만 어쨌든 영상처럼 보이니
전체적인 드라마 분위기 알 수 있게 처리가 되겠죠? 혹시 드라마 리뷰어 정도 하시려 그러면 포토샵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GIF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움직이는 움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